네, 대표용 1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제 과실범이 나오죠. 과실. 이제 1번 업무자의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죄와 중과실로 인한 죄의 상상적 경합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업무상 과실은 과실이 있는데 과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있고, 그다음 과실보다 조금 더 심한 게 뭐예요? 중과실. 중과실과 같이 지금 연결되는 게 뭐예요? 업무상 과실이잖아요. 근데 업무상 과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지문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업무자의 중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업무상 중과실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업무상 중과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과실이 있고 뭐가 있고 중과실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근데 요 사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업무상 과실을 따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업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업무로 인해서 뭐가 된다? 이 주의무의 정도가 요구하는 정도가 좀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업무상 중과실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우리 뭐 판례뿐만 아니고 우리 법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요 과실 범위 내에 사실은 업무가 지금 과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중과실인 거예요. 업무로 인해서 주의 의무의 정도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네가 좀 더 주의를 했었어야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나 중과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 중과실이 됐을 때나 업무상 과실이나 이거는 결국에는 업무라고 하는 면에서 다 이제 포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중과실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과실은 과실, 중과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둘 다 성립해가지고 뭐 좀 더 중환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 교통방해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업무상 이제 일반 교통방해죄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나 둘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죠. 어떤 경우에는 일반 과실은 처벌하지 않고 중과실, 업무상 과실만 처벌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아마 한번 정리는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요. 항상 제가 공부할 때 보면 마지막에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과실 그러면 또 그 표를 외워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 여러분들 많은 교재에 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여러분들 자료를 주면은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면은 딱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은 항상 그 표만 봐야 돼요. 그 표 외웠어야 되는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표가 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시험장 아침에 갔는데 그 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멍 때리는 거 푹 뜹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 이 표에 대해서 빈칸 채워넣기 이런 시험 문제 있습니까? 이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표를 외우는 것도, 표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문 하나가 나왔을 때 교통방해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걸 지문 하나하나씩 외워두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 절대 빈칸 넣기로 안 나옵니다. 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밑줄 글로 써져 있는 거.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지문은 이 시험은 계속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지문이 길어지면 그 안에서 뭔가 이게 함정을 파는 게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깊이가 없으면 지문 읽다가 내가 외운 지문이 안 나오면, 내가 봤던 지문이 안 나오면 완전 멘붕에 빠지게 되거든요. 교수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거를. 왜냐하면 맨날 글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글이 이 말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출제하는 것에 특성을 맞추려면 이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그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놓으시죠. 3번 갑은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을을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80cm 거리에다가 촛불 넣어놓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이 판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실치사죄와 실화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이거는 뭐 판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니까 쭉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과실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실범위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없으면, 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의무가 없으면은 과실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과실범은 뭐죠? 결과범이에요. 결과범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과범 뭐가 필요해요? 인과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설령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가 있었고 어떤 위반이 있었는데 요 주의 의무 위반과 발생한 결과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의무가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주의 의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니까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은 뭐를 지금 하라고 나왔냐면은 우리가 조금 뭐 이제 전문 용어죠. N부 배깅. 이건 찾아보세요. 자, 이 부분과 진정된 투여 업무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N부 배깅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거하고 진정된 투여만 하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차에 탔더니 뭐가 없다는 거야. 산소가 없대요. 산소 잔량. 이 구급차를 저도 안 타봐가지고 구급차 안에는 산소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다 이거 뭉뚱그려가지고 피해자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뭉뚱그려가지고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뭐야? 산소 잔량을 확인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의무가 없어. 자기는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그런 것까지 그 사람에게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확대하게 되면 이제 처벌 범위가 너무 확대돼 버리니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뭐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